김치가 쓰레기 냄새라고요? 그날 제 딸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가 교실에서 조롱을 당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김치가 한 노인의 생명을 살리고 미국 병원과 학교 그리고 푸드 페스티벌까지 뒤흔들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치 하나로 인생을 뒤바꾼 엄마 에밀리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치가 쓰레기 냄새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던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딸 제나가 울먹이며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제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다시는 김치 도시락 싸주지 마세요. 제발요. 제나가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교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누군가 코를 막으며 누가 이런 걸 싸왔어?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라고 소리쳤고 순식간에 모두가 제나를 쳐다봤죠. 10대들의 잔인함이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왜 피자 냄새는 괜찮고 김치 냄새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나의 얼굴은 더 일그러졌어요. 제나는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죠. 당장 학교에 전화해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나의 상황만 더 악화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15년 전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왔어요. 제나는 여기서 태어났죠. 저는 미국에서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회계사로 일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도 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붉은 발효 채소가 어쩌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할머니 말순이 손수 담가주신 김치인데 집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익숙한 향기가 학교에선 쓰레기 냄새라니.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 마이클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인인 마이클도 처음엔 김치 냄새를 참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김치찌개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변했죠. 제나야, 내 문화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건 그들의 문제야. 마이클의 말에 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몰라요. 저는 그냥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일부터 학교 급식 먹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제나에게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음식 인종차별과 싸울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도망치지 않겠다고.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제나는 더 이상 김치를 먹지 않겠다며 버텼고 저는 딸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식사 시간만 되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나야, 한 입만 먹어볼래? 할머니가 특별히 너를 위해 만드신 거야. 제가 김치를 권할 때마다 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말순은 손녀의 변화를 보며 한숨만 깊어갔죠. 말순 할머니는 매주 김치를 담그시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야. 우리 조상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발전시킨 지혜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라넣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나가 할머니 앞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죠. 할머니, 그런 정성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여기선 그냥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일 뿐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찢어졌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할머니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에밀리, 너무 강요하지 마. 제나는 자기 방식대로 적응하고 있는 거야. 마이클,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나가 김치를 거부하는 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말도 맞지만 제나에게 시간을 줘야 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야. 주말, 말순 할머니는 제나를 위해 특별히 김치 없는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양보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식탁에 앉은 우리 네 식구.
각자의 생각은 달랐지만 적어도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나의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했죠. 제나에게 이야기했더니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친구들 앞에서 김치 들고 나갈 수 없어요. 제나의 단호한 거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 제 노트북으로 일하는데 제나의 SNS가 열려 있었습니다. 몇몇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김치녀 냄새 진짜 역겨워 키읔키읔. 제나 통에서 항상 이상한 냄새 나더라.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로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야, 내가 잠시 김치 담그는 걸 멈출게. 제나가 학교에서 편해질 때까지만. 할머니의 희생적인 제안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제나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 집 냉장고에서 김치통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점점 더 미국화되어 갔고 말순 할머니는 점점 입맛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 미국에선 정말 무가치한 걸까? 내 딸에게 우리의 문화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어머니인 걸까? 그러나 한편으론 제나의 학교 생활과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갈등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치 없는 생활이 2주째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말순 할머니가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마이클, 빨리 911 불러.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데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내가 김치를 치운 게 할머니를 아프게 한 걸까? 병원 대기실에서 제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의사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장내 유산균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식습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발효식품을 갑자기 끊으셨다거나. 의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위해 김치를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해친 거였어요. 할머니는 평생 발효식품을 드셨고 그것이 할머니의 장내 환경을 유지해주고 있었던 거죠. 네, 최근에 김치를 먹지 않게 됐어요. 제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욱 그렇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김치가 할머니의 생명줄이었구나. 병실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차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김치를 다시 담글게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에밀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제나가 다가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제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 제 때문이죠? 제가 김치 싫다고 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제나. 네 잘못 아니야.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았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조절 같은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 논문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였죠. 김치가 정말 약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마이클, 보세요. 이 연구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연구 자료들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김치를 다시 담글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제나와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제나가 병실에 혼자 남아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제나가 할머니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제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법이니까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우리 부엌은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지도 아래 저와 제나는 김치 담그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전통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냄새를 줄이면서도 맛과 영양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글쎄, 양념에 사과를 더 넣으면 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발효 정도에 따라 향도 달라지지. 그날부터 우리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양념 비율을 조정하고 발효 시간과 온도를 달리하며 다양한 버전의 김치를 만들었죠. 냉장고는 샘플로 가득 찼고 부엌 식탁에는 노트가 놓여각 실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도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이며 참여했어요. 그는 서양 요리와 김치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김치를 다른 요리에 응용해보면 어떨까? 김치 파스타나 김치 리조또 같은 거 말이야. 그 말에 영감을 받아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파스타, 김치 리조또, 김치 만두, 김치 브리토. 가족들이 시식단이 되어 피드백을 주었죠. 특히 제나는 엄청난 열정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건 김치 냄새가 안 나면서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학교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나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치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형태를 바꿔 새로운 세대와 문화에 적응시키는 작업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요리 실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김치 크림치즈 롤이었어요. 김치를 잘게 다져 크림치즈와 섞은 후 또띠아에 말아 작은 핑거푸드로 만든 요리였죠. 제나는 이것을 학교 점심으로 가져갔고 놀랍게도 친구들이 맛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엄마, 소피아가 내 점심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맛보더니 레시피 달라고 했어요. 이 작은 성공에 고무되어 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려 했지만 점차 우리의 실험에 동참하셨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에 맞게 음식을 발전시켰지. 이제 너희 세대가 김치를 발전시킬 차례야.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란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제나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만든 김치 요리들 SNS에 올려볼래요? 요즘 퓨전 음식 계정들이 인기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짧은 레시피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김치로 만드는 놀라운 요리 5가지라는 제목으로요.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좋아요 수가 급증했고 다른 한인 가정들도 댓글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심지어 미국인들도 이 레시피에 관심을 보였죠. 이게 정말 김치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 방법이라면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단지 한국인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전통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마이클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랑스러워. 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어. 그날 밤 저는 김치가 과연 전통을 지키면서도 진화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엌 실험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SNS에 올린 김치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메시지를 받았죠. 한선옥 셰프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당신의 김치 퓨전 요리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발효의 미학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선옥 셰프는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바로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한선옥 셰프는 단정한 셰프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해외에서 우리 음식 문화를 지키며 발전시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할머니의 입원,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부엌 실험까지요. 한선옥 셰프는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프랑스 요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김치를 담가 기숙사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큰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가 김치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게 한 계기가 됐어요. 한선옥 셰프는 화면을 통해 그녀의 주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들은 경이로웠습니다. 김치 타코, 김치 무스, 심지어 김치 아이스크림까지. 김치는 냄새로 기억되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 세계가 담겼어요. 5천년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지혜와 과학이죠.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 없이 어떻게 음식을 보존할지 고민했고 그 해답이 바로 발효였어요. 한선옥 셰프의 말에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통과 혁신,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한국인의 강점이었던 거죠. 김치는 단순한 배추절임이 아니에요.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있어요. 음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적 자산이죠. 한선옥 셰프는 다양한 김치 응용 요리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김치의 본질은 유지하되 서양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된 절묘한 균형이 돋보였죠. 비결은 발효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효된 김치는 향이 강하지만 살짝 발효시킨 김치는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맛을 내죠. 제나도 화면 속 요리들의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히 김치 피자와 김치 타코에 큰 관심을 보였죠. 셰프님, 이런 요리들 학교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만드는 법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한선옥 셰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주부터 매주 화상 수업을 통해 함께 요리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화상으로 한선옥 셰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하셨고 마이클도 적극 참여했죠. 발효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과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런 자연과의 공존 지혜를 수천 년간 발전시켜 왔어요. 한선옥 셰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깊이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음식의 영혼은 지키되 형태는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죠. 매주 화상 수업을 통해 우리 가족은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아갔습니다. 제나는 특히 한선옥 셰프를 롤모델로 여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선옥 셰프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씨, 미국 내 한인 가정들과 함께하는 김치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인 가정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죠. 놀랍게도 참여자들 중에는 미국인 가정도 있었어요.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선옥 셰프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김치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음식의 힘이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치는 세계 어느 주방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선옥 셰프와의 만남 이후 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나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음식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주제는 김치의 재발견이에요. 제나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김치를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김치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다니 믿기지 않았죠. 정말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계획이야? 제나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큰 글씨로 써 있었죠. 김치는 한국인의 자존심입니다. 슬라이드마다 김치의 역사, 과학적 효능,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개발한 퓨전 레시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나는 특히 발효 과학에 관심을 보이며 김치가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조사했더군요. 제나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자랑이에요. 한선옥 셰프님 말씀처럼 우리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날 제나의 발표를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죠.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제나가 친구들 앞에 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5천년 역사와 과학이 담긴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나의 또렷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나는 김치의 역사부터 발효 과정의 과학, 건강상 이점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제나는 작은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 퓨전 요리 샘플이었죠. 자, 이제 직접 맛보세요. 이건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문화체험이에요. 처음엔 망설이던 학생들도 하나둘 시식에 참여했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피아라는 친구는 환호성을 질렀죠. 이거 진짜 맛있어. 레시피 좀 알려줘.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은 제나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제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처음에 다른 문화의 음식을 거부할까요? 깊은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거야.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지. 하지만 이해와 경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줘. 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음식을 지키는 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리고 나누는 거였어요. 다음 주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각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나는 자발적으로 한국 음식 부스를 맡았고 친구들과 함께 김치 퓨전 요리를 준비했죠. 놀랍게도 제나의 부스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나,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문화적 자부심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제나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건 결국 음식이나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성장했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나는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제나의 학교 발표 성공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제 일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숫자와 세금 서류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부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는 순간들이 더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밤 마이클에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마이클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해봐, 에밀리. 무슨 생각 중이야? 한식 퓨전 요리 전문 셰프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김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이클은 놀라움보다는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네 진짜 열정을 찾은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선옥 셰프의 조언을 받으며 한식의 기본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배웠죠. 주말엔 작은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 이웃들에게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에 집중했어요. 김치 수프, 김치 크로켓, 김치 리소토, 김치 타르트. 전통 김치의 풍미는 살리되 서양의 조리법과 결합한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푸드 페어에 참가했습니다. 김치 리인벤션이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차렸죠.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모든 음식이 일찍 소진됐습니다. 방문객 중 한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푸드 매거진의 에디터입니다. 당신의 요리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역 잡지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이것이 더 많은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푸드 페스티벌 초청, 요리 클래스 강의 요청, 심지어 작은 레스토랑 오픈 제안까지 받게 됐죠. 하지만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나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김치 셰프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한선옥 셰프와의 화상통화에서 제 변화를 나눴습니다. 셰프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 김치가 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됐어요. 한선옥 셰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씨,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어느 날 로컬 푸드 콘테스트에 참가했습니다. 혁신적 전통 음식 부문이었죠. 저는 김치 삼색 타파스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요리의 영감은 무엇인가요? 제 딸이 학교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위기였지만 이제는 축복이 됐죠. 놀랍게도 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가족을 바라보니 제나와 할머니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상 후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체성이자 역사이며 과학이죠. 인터뷰가 방영된 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레스토랑 컨설팅, 요리책 출판 제안, 심지어 쿠킹쇼 출연 요청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자그마한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김치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에밀리. 김치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찾다니. 그 말에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김치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계사에서 셰프로, 문화적 혼란에서 자부심으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작은 발효 채소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김치 퓨전 식당을 연 지 6개월. 작은 공간이지만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현지 신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퓨전 식당으로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입소문을 타고 한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타코, 김치 리조또, 김치 파스타까지 다양한 메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발효 음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김치 담그기, 장 만들기 등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을 재해석한 클래스죠. 미국인들이 발효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한 여성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발효 음식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매주 김치를 먹어요. 제나도 주말마다 저를 도와 아이들 수업을 진행해요. 한때 김치를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또래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가르치는 리더가 됐죠.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씨, 서울 발효식품협회입니다. 내년 서울 K-발효 세계 박람회에 미국 대표로 참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엄마, 정말요?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제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딸은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갈 거야. 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것은 고향으로의 귀환이자 손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제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김치만두는 꼭 한국에서 팔아야 해요. 박람회 준비를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발효식품 연구소의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김치 요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 가능할까요? 이렇게 저희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연구 협력 파트너로 발전했습니다. 김치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김치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제 요리책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김치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제 이야기와 김치 퓨전 레시피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서울 전시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발효 음식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우리 부스에는 김치 퓨전 문화의 달이 배너가 걸렸고 준비해간 음식들이 금세 소진됐습니다. 폐막식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혁신적 발효식품상은 미국에서 온 에밀리 김에게 돌아갑니다.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순간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눈물, 할머니의 병원 침대, 한선옥 셰프와의 만남. 지금 이 순간까지 김치는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체성을 일깨워준 나침반이었고 새 삶으로 인도한 길잡이였습니다. 비행기 안 제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슨 계획이에요? 김치 학교를 열고 싶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발효 음식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 제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식당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의 기본 재료들을 직접 기르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세대가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았고 세계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위기는 축복이 되었고 부끄러움은 자부심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한 조각의 음식. 그 시작이 김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